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아이디어 스케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본형의 연습과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정의, 그래서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의 초기적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의 시각 언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요, 그냥 쭉 글로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 이미지로 보여줬을 때 어떤 전달력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시각 이미지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가 바로 아이디어 스케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요, 물론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요,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 가장 쉽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다른 뭐 큰 재료가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케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의 범위에는요, 그냥 드로잉,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낙서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자, 크로키는 움직이는 사물 혹은 동물들을 빠르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크로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크로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묘. 소묘는요, 우리 드로잉과 크로키보다는요,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묘인데요. 요 소묘는요, 우리 한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사물처럼 느끼게 되도록 이런 음영감이라든지 빛의 방향, 그림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소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는요, 아주 간단했었죠. 종이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쵸? 스케치가 되어질 종이. 그래서 이 종이는 얇은 종이가 있고 그리고 두꺼운 종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얇은 종이보다는 두꺼운 종이에 드로잉 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했었죠. 대신 얇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키 같은 것들 재빠르게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얇은 종이에 그리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종이에는요, 앞면과 그리고 뒷면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모서리를 이렇게 까끌까끌 이렇게 뭐 벗겨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지는 부분이 앞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매끄러운 면이 있는 곳이 앞이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종이의 앞을 찾아서 우리 앞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필. 우리 연필에는요, B, 그리고 HB, 그리고 H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B는요, 블랙, 그리고 H는 하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흑연, 연필에 있는 이 흑연의 무르고 그리고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블랙은 진하기. 자, 진하고 그리고 무르다 라고 했고요. 하드는 단단한 대신에 연하게 그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와 블랙 앞에 숫자가 붙게 되면은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블랙 같은 경우엔 진하고 무른 정도가 더 세지는 거고요. 하드의 앞에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단단해지고 연하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B는요, 블랙과 H의 딱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형이나 이런 거 할 때, 필기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우개는요, 우리 드로잉용은 좀 말랑말랑하고, 그쵸? 요런 단단하지 않은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자, 칼은 우리 연필을 깎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연필을 깎을 때에도 꼭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연필 깎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깎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우리 소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릴 때에는요, 이 연필이 금방금방 생각보다 빨리 달기 때문에 이 연필 깎기로 깎으면 흑연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빨리빨리 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연필을 깎는 것 자체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좀 흑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깎아두면은 조금 더 오래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버리면 우리 뾰족하게 깎으면은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예리하게 나왔다가 점점 이게 깎여지고 물러지고 하면서 점점 또 연필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연필의 두께를 또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로 깎으면 조금 더 편하다. 그렇죠. 드로잉 하기가 좀 수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겠고요. 자, 구상한 아이디어를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과 도구의 활용, 세 번째 기본형의 연습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에서는 입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입방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윗면과 앞면, 옆면.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또 이렇게 뒤에 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육면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기물의 스케치는 어떤 형태이건 입방체 또는 집방체 속에 그려놓도록 하면은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케치를 그릴 때에요. 만약에 의자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의자 중에 스툴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좌판을 먼저 그릴 거고요. 좌판의 두께, 그다음에 좌판의 다리 이렇게 다리가 있다라고 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입방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손이 가는 대로 그리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면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비례가 과연 올바르냐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입방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요. 자, 입방체로 이렇게.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방체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스토리니까 조금 길이가 훨씬 더 길겠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비율적으로 나눠서 여기 이쯤에 이제 다리 중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리가 이렇게 오겠죠. 여기도 다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린 것과 이렇게 그린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 이 입방체를 먼저 그리면은 우리가 어떤 비율을 잘 맞추기가 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시도법적인 표현에 의해 바른 입방체를 프리핸드로 자유롭게 그릴 필요가 있으며 그려진 입방체는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입방체에도 당연히 이 입방체가 처음에 잘못 그려지게 되면은 그 입방체에 맞춰서 그려진 가구도 올바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방체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검토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깊이 방향의 선이 좌우 모두 한 점으로 일치하고 있는가? 좌우의 소점이 동일 수평선상에 있는가? 입방체로서의 비례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요거는 뒤에서 배우게 될 이제 투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투시도라는 거를 잠깐 간략하게 보자면 이 투시도는 우리 원근법이라는 요 방법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놀러 가시면은요, 이 바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이 보이다가요, 그 다음에는 점점 저 수평선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요거를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앞에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요. 자, 요게 점점 뒤로 멀리 갈수록 이제 하나의 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는 거는요. 이 물체가 우리가 어떤 한 지점, 그러니까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을 지정해 놓고요. 그 지점과 요 앞에 있는 물체를 서로 이었을 때에 나오는 이 가상선 있죠. 이 가상선 안에다가 가상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요, 우리 실제로 눈으로 본 듯한 느낌으로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인 종이에다가 입체의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은 실제처럼 보여지게 된다라는 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시도를 우리 입방체를 그릴 때에는 2점 투시도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평선을 먼저 그리고요. 양옆에다가 자, 물체가 사라질 지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소점이라고 합니다. 소점.
그래서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방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 양옆에 우리가 요런 입방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일단은 윗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앞면, 얘는 옆면이라고 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이 앞면과 앞면의 윗 모서리와 아래 모서리가요, 서로 평행한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작게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깊이선을 이 소점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은 저절로 앞은 크게, 뒤에는 작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입방체의 앞에 있는 모서리를 먼저 그려주고, 나머지 요 깊이선 있죠? 요 깊이선을 저 소점을 향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래 깊이선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면은 내가 비례적으로 봤을 때 알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수직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방체의 앞면이 그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옆면도 똑같이 그려볼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소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상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례에 맞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은 또 옆면이 원근법에 따라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윗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 옆면의 아랫면과 윗면 그리고 옆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소점을 향해서 쭉 가고요. 반대편 여기 앞면에 요 깊이선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얘랑 그리고 요거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소점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죠. 그러면 윗면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방체를 투시도법에 맞게 그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입방체가 우리 투시도법에 맞게, 알맞게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점은 만약에 이 수평선상에 같은 선상이 위치를 해야 되지, 만약에 이 수평선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 소점은 여기 있고요. 한 소점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요, 물체가요,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간이 아예 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입방체로서 비례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육면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얘는 정육면체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비례로 봤을 때 이 옆에 면이 앞면과 옆면이 조금 더 짧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짧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우리 또 정육면체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거는 한 번에 그냥 딱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비례에 맞게 수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주는요,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둥. 그래서 원주는 위아래면에 나타나는 타원의 정확한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타원을 그리고요.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타원이요. 제가 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는데,
자,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자, 직방체 내에서 상하면에 투시된 평면에 내접하는 타원을 그리고 좌우에 타원의 외접원을 선을 연결하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원주도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입방체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얘는 직방체. 세로가 길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립니다. 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먼저 직방체를 그린 다음에요. 우리 타원은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면 연습을 할 때예요. 이렇게 직면체, 직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반에 반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4분점 있죠? 이 4등분 했을 때에 만나는 지점을 서로 접하도록 그리면은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요게 입체가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4등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서로 접하도록 그려주시는 거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등분 한 다음에요. 서로 또 접하기. 그려준 다음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있죠. 타원에서 이 부분끼리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완성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타원이나 이런 입방체가, 직방체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은 또 이게 비율이나 아니면 형태가 비뚤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맞추신 다음에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추. 원추는 이렇게 추 모양으로 생긴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크기의 직방체를 그리고요. 윗면 사각의 중앙점이 꼭지점이 되도록 한 다음에 아랫면에 내접하는 타원을 그리고 꼭지점에서 아랫면에 타원의 외접원을 연결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직방체를 그립니다. 자, 직방체를 그린 다음에 자, 요 중심을 찾으시려면요. 요 반대 마주보는 서로의 모서리를 서로 X자로 그어주시면 중심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도
똑같이 X자를 그으셔서 중심을 찾아준 다음에요. 다음에 아래는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먼저 타원 먼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타원을 그린 다음에요. 나머지 이 타원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아이고.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요 위에 있는 꼭지점과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원추를 그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손으로 그리면서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는요, 어떤 형태로 봐도 원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도 그냥 원의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구의 투시는 외형의 형태는 그대로 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복합 예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 그리고 입방체, 얘는 원주, 얘는 원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들은 서로 이렇게 입방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입방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 우리 이런 입체를 그리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오늘 기본형의 연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형의 연습에서 입방체와 원주, 원추, 그리고 구가 있었죠. 그래서 입체를 그릴 때에는 항상 우리 입방체 안에다가 이런 입체를 그려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요, 여러분들 입방체와 원주, 그리고 원추, 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